정법을 만난 후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어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즐겨 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만 치우쳐 있지 정작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우리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바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말을 해야 대화인 줄 알아요. 말을 듣는 것도 대화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가르치려고 들 때는 어떤 때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 근기를 다 알 때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너의 마음에 들게끔, 이해되게끔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그때는 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몰라. 저 사람이 이해되게끔 내가 말을 할 수 없어.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려운 사정이든, 저 사람이 신경질적인 이 환경이든, 내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는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여기 1차적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3번은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했다면 저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3번은 만나야 된다. 그럼 3번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한 번 내가 만났을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줘야 돼요. 내가 질문해서도 안 된다. 다 들어야 돼. 3번 만난다라고 할 때, 그럼 두 번째 만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30%는 물어봐야 됩니다. 묻는 거는 내가 물으려고 해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30%는 내가 물을 자격이 있다. 왜? 처음 만나서 다 들었기 때문에. 들어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날 때는 30% 물을 자격이 성립된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노력 없이 저 사람한테 묻는 게 안 맞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의 환경을 내가 충분히 다 듣고 나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되는 게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30% 물어보면서 70%를 듣는 겁니다. 요래 듣고 세 번째 만날 때, 요럴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것이 30%가 들어있고, 여기 인자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제까지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이 물어본 것도 있고 다 끌어냈기 때문에 인자는 30% 해답을 내가 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같이 나누는 것이 또 요 30% 할 수 있다. 요런 거. 이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눌 수 있다. 주고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다 들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물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목도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는 성립이 된다. 나누는 자체가, 그 다음 거를 전부 다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나누면서 그 다음에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다, 이 말이죠. 이제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기 대화하는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누가 그 소리를 하느냐? 갑과 을이 있는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하기만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의 걸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말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언젠가 보면 움직이는 건 같죠. 가면 끝이에요. 안 된 겁니다. 내 앞에서는 좋게 보이고 가지만 아무것도 담은 게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대화를 바르게 하면 누구든지 움직이게 돼가 있고 실력 없는 자도 대화를 바르게 하면 상대가 움직인다. 대화의 근본에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할지 모르면 대화는 성사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너한테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모르는 겁니다. 상대 말을 내가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올 텐데 상대 말을 듣지도 안 하고 지금 갖다 밀으려니까 여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바르게 하면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평화를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꽃이 대화예요.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바르게 하려면 나를 갖춘 자라야 질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 있다. 갖추어야 된다. 바른 공부. 이때까지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갖춘 거는 지금 우리가 일부분을 갖춘 거예요. 이 지식을 갖추는다. 지금 지식을 갖추면서 어떤 걸 갖췄느냐면 내 영혼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는다라는 것은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지식을 먹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육신은 물질을 흡수해갖고 보존하는 것이고 내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계속 지식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요 지식인들은 영혼이 다 컸어요. 영혼이 다 컸는데 이게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안 나오고 분별이 떨어지느냐. 이 영혼의 밀도가 안 찼다 이 말이죠. 에너지라는 것은 본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의 밀도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자연에 없어서도 안 되는 이 원소 에너지단 말이죠. 이 에너지가 크더라도 이 구멍이 많아요. 여기 밀도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걸 생산하지 못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이 시대에 맞는 신패러다임이 안 나온다. 밀도가 모자라서. 일반 지식만 갖춰갖고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 지식 안에 것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밀도를 채우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이 영혼에 이 지식을 갖추었는데 이 영혼이 이만큼 컸는데 밀도를 뭐로 갖추느냐? 진리를 받아야 밀도가 생깁니다. 진리의 지식. 이걸 못 갖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법으로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는 진리로 풀어서 이해되게끔 지식으로 내주는 거예요. 이걸 못 먹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가 없고 지혜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뭔가 모르게 차는 거죠.
이 커갖고 있는데 안에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우니까 이 밀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밀도가 좋아지니까 내 한때 아프던 몸에 탁한 기운들이 밀려 나갑니다. 내 영혼에서 탁한 기운들이 다 밀려 나간다.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밀도가 좋아지니까 이것이 운용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게 정법 공부입니다. 내가 차근차근 이 공부하면서 대화술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달라지고 분별하는 법이 달라지고 네가 상식으로 고착을 시키는 게 이것이 전부 녹아버리고 상식에 묶여버리면 너희들은 두 번 다시 새 인생은 못 삽니다. 우린 지식을 갖추면 상식에 묶여버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못 나오면 안 돼. 인생 끝입니다. 이 상식이 무너져야만 여기서 새로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상식이 너무 오래 묶여가 있으면 고착이 돼갖고 고집불통으로 됩니다. 인생 막장이죠. 그래서 지금 정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이 새로운 공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대화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법 공부하면서 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다. 이해됩니까? 네.